여러분의 노후연금과 복지를 함께 지켜나가는 공감 테레비입니다. 아침 일찍 동네 주민센터 앞에 줄인으로 섰습니다. 추운 날씨에 목도리를 여미며 서 계신 분들, 손에 서류 봉투를 꼭 쥐고 계신 분들, 서로 눈이 마주치면 어디 일자리 신청하셨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그중 한 분, 경기도에 사는 67세 박영희 씨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노인 일자리를 하셨고 올해도 단연히 될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서류도 미리 준비했고 건강검진도 문제 없었습니다. 면접날 평소처럼 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요. 큰 욕심은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면접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는 선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주세요. 그 순간 박영희 씨가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서류도 다 됐고 건강도 괜찮은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 말한 겁니까?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지자체와 수행기관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노인 일자리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자리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이번엔 좀 수월하겠지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1년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도 경력이 있고 작년까지 성실히 근무하셨던 분들조차 면접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기준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맹정하고 치열하게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건강도 괜찮고 기초연금도 받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작년에도 했으니 올해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면접관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전날 밤 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겪게 될 그 막막함을 확실한 자신감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모집 공고를 읽어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던질 때 진짜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장점을 어떻게 말해야 합격으로 이어지는지 그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침이 강화되면서 예전 방식 그대로 준비하셨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감점을 받기 쉬워졌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 2026년식 선발 기준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합격률을 2배 이상 높이는 실제 대응법,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사회활동을 이어가실지 아니면 집에서 허탈하게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될지는 지금부터 나눌 이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중간에 끊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실전 전략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줄 알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실 단 3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향후 20년 노후 자금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5만 개입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도 일자리가 많으면 나 하나쯤은 되겠지.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접수되는 신청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선복지관과 지자체 담당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원자는 2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즉, 2명 중 1명은 반드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자리 면접을 보시다면 저 2명 중에 탈락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궁금할까요? 바로 면접관의 채점표에 적혀있는
심사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면접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 사는 69세 박영수 씨를 상담했습니다. 이분은 35년간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하시고 반장까지 맡으셨던 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성실함 하나는 누구한테도 안 집니다. 서류는 당연히 통과였습니다. 건강검진도 문제 없었고 기초연금도 받고 계셨습니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이 일자리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박 어르신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오래 일했거든요. 이런 일은 솔직히 눈 감고도 합니다. 후배들 관리도 제가 잘합니다. 면접은 7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니, 잘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바로 여기서 2026년 면접관의 점수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면접을 사람 보는 자리,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2026년 기준 면접관 앞에 놓인 종이에는 아주 분명한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 활동 의지, 태도, 건강 상태, 협동심, 학습 의지. 이건 느낌이나 인상이 아니라 점수로 매겨지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대전에 사는 72세 이정자 씨도 면접을 봤습니다. 이분은 화려한 경력은 없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셨고 동네 분영회 활동을 오래 하셨을 뿐입니다. 면접관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일자리에 지원하셨습니까? 이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큰 능력은 없지만 약속 잘 지키고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능력도 경력도 아닙니다. 면접관들이 진짜로 보는 것은 현장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입니다. 2026년부터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참여자 한 명의 행동 때문에 전체 사업 평가가 깎일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참여자, 동료와 갈등을 만드는 참여자, 인원을 유발하는 참여자, 이 한 명 때문에 담당자는 1년 내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머릿속에는 이 질문 하나가 계속 떠 있습니다. 이분을 1년 동안 맡아도 사고 치지 않고 괜찮을까? 서울에 사는 66세 최성호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면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조직관리 경험이 많습니다. 팀 분위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결과는 광탈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관리자를 뽑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 2026년에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출퇴근 인증, 온라인 안전교육, 문자 앱 공지 확인, 이게 기본입니다. 면접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점수표에는 바로 표시가 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그런 거 몰라요. 감점. 아들이 해줘야죠. 감점. 반대로 부산에 사는 70세 김술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서툴지만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 신청해 놨습니다. 배워서 해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학습 의지, 적응력 항목에서 점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에는 서류 점수 한두 점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면접 태도 점수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면접 시작 5분 안에 면접관의 마음속 점수판은 이미 갈라집니다. 사고 안 치는 사람인가? 말 잘 듣고 협조하는 사람인가? 1년 동안 묵묵히 나올 사람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느껴지는 분만이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면접관의 점수판에 어떤 점수를 높게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면접장에서 만점을 받을 준비가 되었더라도 내가 지원한 곳이 시작 전부터 점수가 깎이고 들어가는 행정적인 함정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할 차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성실히 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다시 뽑아주겠지. 안타깝지만 2026년에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선발 기준은 잘했던 사람보다 처음 하는 사람을 먼저 뽑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에 사는 71세 김동수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동매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성실하게 나오셨고 결근 한 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될 줄 알고 아무 걱정 없이 지원하셨습니다. 결과는요, 서류 통과, 면접 탈락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이 담당자에게 물으셨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말썽도 없었는데요. 담당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는 신규 참여자 우선이라서요. 이게 바로 2026년 선발 기준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제 같은 분이 계속 참여하는 구조를 줄이고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경우 최근 3년 안에 2년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경우에 따라 점수가 깎이기도 합니다. 이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행정 기준상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충남에 사는 68세 닥정희 씨입니다. 이분은 한 번도 노인 일자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늦은 거 아닌가요? 처음이라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2026년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최근 2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분들은 신규 참여자 가점을 받고 시작합니다. 같은 점수라도 처음 지원한 분이 최소 5점, 많게는 10점까지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이 점수 차이, 면접에서 아무리 잘해도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간 성실히 일해온 분들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길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다만 같은 자리, 같은 유형으로 계속 지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순자 씨는 지난 2년간 공익활동형 환경미화 일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같은 기관, 같은 일을 다시 지원하셨다면 반복 참여자로 분류되어 점수에서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이 올해는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로 유형을 바꿔서 지원하면 그 유형에서는 신규 참여자로 다시 계산됩니다. 즉, 일자리를 바꾸면 다시 처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강화된 부분입니다. 바로 디지털 역량 가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을 미리 받은 분에게 추가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사는 69세 최영자 씨는 시니어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미리 수료하셨습니다. 면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교육은 다 이수했고 혼자 출퇴근 인증도 해봤습니다. 이 한마디로 적응력, 학습 의지 항목에서 가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면접관이 작년에 잘하셨으니까 점수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이력, 참여 연도, 사업 유형, 이건 이미 전산 시스템에 다 떠있고 자동으로 점수에 반영됩니다. 즉, 어디에 지원했느냐가 이미 절반은 결정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작년에 했다고 자동 합격 아닙니다. 올해 했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 반복 지원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반대로 처음 지원하시는 분, 유형을 바꿔서 지원하시는 분, 디지털 교육을 준비한 분, 이분들이 출발선에서 더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는 신규 참여자 우선 선발, 과 3년 연속 참여, 제한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행정적인 기준을 다 확인했다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바로 내 몸과 성격에 이 일이 정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신청서를 쓰실 때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곳은 월급 칸입니다.
하지만 2026년 정부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과 안 맞아서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나의 무릎과 날씨입니다. 2026년 가장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시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공익활동형 월 30시간은 주로 동네를 돌며 쓰레기를 줍거나 아이들 등굣길 안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평소에도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즐겁고 바깥바람 쐬며 걷는 게 건강에 활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반면 나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리고 여름철 떼약볕이나 겨울 찬바람을 견디는 게 무엇보다 곤욕이다 하시는 분들에겐 매일 나가는 3시간이 고행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아셔야 할 2026년 공식 지침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전관리 규칙이 강화되어 실외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활동이 즉시 중단되고 휴식 시간으로 대체되는 폭염 휴식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내 몸이 날씨 변화에 얼마나 예민한지 한 번만 더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즐거운가입니다. 최근 월급이 많아 인기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 이상은 주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돕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본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 수다 떠는 게 좋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힘든 줄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사회 서비스형이 딱입니다. 아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과 길게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고 혹시라도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노심초사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떠실까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시장형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반찬 만들기나 실버 카페 혹은 택배 물건을 분류하는 일처럼 정해진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마음 편하실 겁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활동 시간이 긴 만큼 사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도 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과 얼마나 친한가입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일자리의 출퇴근 방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종이장구에 이름을 적는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찍거나 사진을 찍어 인증해야 합니다. 나는 카톡도 잘하고 새로운 앱을 깔아서 쓰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 혹은 모르면 손주나 복지관 선생님한테 물어서라도 꼭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화나 문자 말고는 기계 근처에도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스마트폰과 씨름해야 하는 상황이 일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디지털 서포터즈가 현장에 배치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앱을 조작해야 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결국 합격 문턱을 넘어 1년 내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남들이 꿀직장이라고 부르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러 나가는 3시간 혹은 5시간 동안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무릎이 비명을 지르지 않으며 동료들과 얼굴 붉힐 일 없는 곳입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찍힐 금액만 보지 마시고 내 몸의 신호와 내 마음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풍경은 야외인가요? 아니면 실내인가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묵묵히 매 일에 집중하는 자리인가요? 그 대답 속에 이미 여러분이 지원해야 할 진짜 정답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고르듯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자리 유형이 무엇인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그 일의 완벽한 적임자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를 뽑아줄 사람에게 그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문턱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는 내 진심을 가로막는 무심코 던진 말실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면접관의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꿔줄 합격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그 구체적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면접이라고 하면 시험 보는 것 같다며 밤잠을 설치실 정도로 긴장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026년 정부에서 내려온 면접 지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면접관이 확인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팀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안전하게 끝까지 일하실 분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면접관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요. 이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의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면접관이 왜 이 일에 지원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10분 중 8분은 집에만 있으니까 무료하고 심심해서 나왔다고 하십니다. 참 정직한 대답이죠. 하지만 이 말이 면접관의 귀에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면접관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심심해서 오신 거라면 나중에 일이 좀 힘들거나 귀찮아지면 금방 그만두시지는 않을까? 우리는 1년 내내 책임감 있게 자리를 지켜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합격에 가까워질까요? 그동안 제가 사회에서 쌓은 경험을 우리 동네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소식을 듣고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아 달려왔습니다. 2026년 지침에는 참여자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높은 점수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한 가지만 예쁘게 덧붙여도 면접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면접장에 앉자마자 혹은 질문 있냐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면접관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일의 의미보다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으시구나.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곳에서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우리 일을 팽개치고 바로 옮기시지는 않을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합격에 가까워질까요? 월급이나 시간은 공고문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제가 일하게 될 현장에서 제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2026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자리 참여자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회를 돕는 활동가라는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돈보다 내가 할 역할에 먼저 관심을 보이는 분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큰 회사의 간부였거나 선생님이었거나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과거의 내 직위를 앞세우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는 식의 말씀은 면접관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면접관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한참 어린 우리 팀장님이 심부름이나 지시를 내리면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까? 본인 고집대로만 하시다가 동료들과 싸우지는 않을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합격에 가까워질까요? 과거에 여러 사람을 이끌어 본 경험이 있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이제는 팀의 막내라는 마음으로 현장 담당자님의 지시에 따라 가장 성실하고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장 관리 지침을 보면 어르신들끼리의 다툼을 해결하느라 담당자들이 진을 다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다 비우고 새로 배우러 왔다는 모습은 면접관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선물합니다. 네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은 모든 게 디지털로 돌아갑니다. 나는 늙어서 이런 거 못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국가가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면접관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매일 출근 체크할 때마다 우리가 대신해 드릴 수도 없고 이분을 뽑으면 손이 너무 많이 가겠는데?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합격이 한 걸음 가까워질까요? 아직 스마트폰 앱 쓰는 게 서툴고 겁도 납니다. 하지만 동료들이나 손주에게 물어서라도 악착같이 배우겠습니다. 복지관에서 가르쳐주는 교육도 미리 받아둘 생각입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안 배우겠다는 건 큰 감점 요인이 됩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보여주셔도 충분히 합격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집안일이 중요한 건 다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면접장에서부터 개인적인 조건을 먼저 내걸면 책임감,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면접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셔야 다른 분들과 형평성이 맞을 텐데 이분은 자꾸 자리를 비우실 것 같아 걱정되네. 이렇게 말씀하셔야 좀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는 게 제 원칙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미리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서만 움직이겠습니다. 결국 면접은 내 잘난 점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면접관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즉, 이 어르신이 사고 안 치고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시간 잘 지킬까 하는 걱정을 싹 씻어주는 자리입니다. 이 어르신은 참 믿음직하다는 확신을 주는 한마디. 그 진심 섞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2026년을 웃게 만들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이 단순히 매달 정해진 활동비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2026년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한 노인 일자리 제도 안에는 아는 분들만 챙겨가는 추가 혜택과 혹시나 내 연금이 깎이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보너스 혜택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합격의 기쁨을 넘어 매 노후 자산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보너스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 받는 반장 활동 지원금입니다. 각 사업단이나 현장에는 여러 명의 어르신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게 됩니다. 이때 현장 담당 공무원이나 복지관 선생님을 도와 팀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긴급 공지사항을 단체 문자로 전달하는 등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안내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반장 혹은 조장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에게는 별도의 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러분의 성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게 쑥스럽고 내 일만 조용히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활동비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평소 스마트폰 단체 문자 발송이 능숙하고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일에 자신 있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손주 용돈이라도 더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면접 직후나 첫 출근 날 반장직에 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지원금은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12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것을 넘어 수행기관으로부터 책임감을 인정받아 매년 재성 발시 성실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유권 664세 참여자를 위한 황금 티켓인 실업급여입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법령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일반 공익활동형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신분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일을 그만두게 될 때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사례를 간단히 하나 보겠습니다. 64세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시작하여 10개월간 성실히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 어르신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여 약 45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이 넘는 구직급여를 받으며 다음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되어 일자리를 시작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항목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현재 만 60세에서 64세 사이라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받게 될 수백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 혜택까지 고려했을 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세 번째로 근로소득 공제 혜택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해서 돈을 벌면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매우 넉넉한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여러분이 번 돈 전체를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은 115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115만을 먼저 뺍니다. 그리고 0.7을 곱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국가가 계산하는 여러분의 일자리 월 소득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회 서비스형으로 월 76만 원을 번다면 어떻게 될까요? 76만 원에서 115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국가에서는 여러분이 일자리로 번 돈을 0원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공익활동형의 30여만 원은 물론이고 사회 서비스형의 7,080만 원대 급여 역시 기초연금 수령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일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입니다. 아버지, 일하시면 제 밑으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에서 빠지셔야 한대요. 자녀분들에게 이런 걱정 섞인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돈은 사회 서비스형 기준으로 약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2천만 원이라는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다른 막배한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지 않은 한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일하다 다쳤을 때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국가의 지원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족들에게는 더 큰 안심 요인이 됩니다. 결국 2026년의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몇 달간의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추가수당과 실업급여, 그리고 연금과 보험을 지켜주는 촘촘한 공제제도까지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일자리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방패가 될 것입니다.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셨다면 이제 이러한 제도적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변화된 기준부터 면접 비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법적 혜택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참여자이자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는 멋진 주인공이십니다. 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진짜 묘미는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이 2026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2027년에도 영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마지막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월 개근의 법칙이 내년 합격을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 실적은 노인 일자리 업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출석과 결석 현황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1월과 2월의 추위나 독감 때문에 첫 달 활동에 결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행기관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첫 달의 성실함을 보고 이 어르신은 올해 1년 내내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라는 신뢰를 쌓게 됩니다. 실제로 2026년 참여자 평가 지침에는 활동 충실도 항목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 즉 1월 한 달간 결근 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매년 선발시 성실 참여자라는 강력한 꼬리표를 얻게 됩니다. 몸이 조금 고되더라도 첫 달만큼은 출근 도장을 확실히 찍으시는 것이 내년 일자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담당자의 기억 속에 고마운 사람으로 남으세요. 수백 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담당 복지사나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 11월과 12월, 한 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올 한 해 덕분에 건강하게 잘 일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2021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담당자들에게 여러분은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고 싶은 파트너로 각인됩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점수가 비슷할 경우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행 능력 점수에서 이러한 평소의 태도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이 최고의 실력입니다. 2026년 지침에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현장에서 다치게 되면 본인에게도 손해일 뿐 아니라 사업단 전체에도 큰 지장을 줍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 영상을 건너뛰지 않고 시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여 12월 해산식 때 가장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분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돈 몇 푼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주고 동료들과 웃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게 해주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부심까지 높여주는 귀한 도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할 때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저장하시고 소중한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노인 일자리에 대해 감을 잡고 알게 되신 분은 댓글로 1번을, 아직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2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빠른 소식이 됩니다. 꼭 합격하시고 2026년 한 해 일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